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뜨거웠던 올 여름 더 뜨겁게 달궜던 2024 파리올림픽 개장정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소 인원 출전에서 메달은 역대 최다 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남 출신 선수들도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보태면서 지역민들의 응원에 화답했죠. 이번 올림픽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나주 출신의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폭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 대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이름을 딴 사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주시 안세영 체육관 건립에 나서고 있고 대구시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우승한 반효진 선수의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 사격장 시설을 보완하고 세계 사격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예전에도 김연아 거리, 빙상장, 장미란 동상 건립과 같은 사업들이 선수의 기록에 편승해서 추진됐다가 흐지부지 됐었어요. 선수들은 스포츠협회의 만성적인 부조리 해결해달라,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보장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선수의 이름만 빌리는 지자체의 스포츠 마케팅을 과연 선수가 원하고 있을지도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보러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월요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순천시가 순천시 도심 북부 지역에 노인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노인 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시설 과잉 공급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가 지난 2021년부터 순천시 서면 삼평리 일대에 4,500평 규모의 노인복지타운 치매요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5억 원의 예산을 띄워 사업 추진을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데 순천 지역의 요양시설협회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의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요양시설협회가 사업 백지화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서자 최근 순천시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연합회와 복지타운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이 사업 백지화 등 3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서자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요양시설협회는 순천시의 지역의 인구수 대비 요양기관 시설 운영 비율이 높고 단기 보호시설이 전무하다며 순천 시민을 위한 요양기관 설립이 목적이라면 복지타운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가장 필요한 단기 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과잉 공급 또는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 장기 요양기관 총량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요구사항으로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심각한 인력난에 대한 처우 개선과 대비책을 강구한 후에 복지타운 설립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의 요양시설협회가 사업 백지화 내지는 복지타운 건립에 앞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것인데 어쨌든 일단 사업 추진을 보류하라는 요구 같습니다. 협회 요구에 대해서 순천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관내 요양시설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 내지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려던 순천시는 협회의 사업 백지화 요구와 선결 조건 요구 등 강경한 입장이 나오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의 사업 백지화 요구에 대해 순천시 담당 부서는 언론을 통해 협회가 주장하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간담회가 아닌 설명회를 연합회와 함께 진행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회에 대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순천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복지센터의 수요자를 파악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등급 분류 대기자가 2,800명에 달하고 있어 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건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이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서 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이 가든머니로 분류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이 복지 사업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사업에 이 북부 노인복지타운이 포함된 상황에서 시작부터 이해 당사자 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남녀공학 전환을 앞두고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학교의 이름을 변경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광양여중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명을 정하기로 했어요. 네, 이 남녀공학 전환을 앞두고 내년 3월 이 광양여중이 교명 변경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수용해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3차 설문조사 후에 교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광양여중은 최근 지역사회의 교명 변경에 관한 반발이 이어지자 교명 변경 추진위원회를 열고 교명 변경에 대한 광양민관산학협력위원회의 자문 검토 결과와 지역사회의 뜻에 따라 3차로 이 교명 변경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3차 설문조사는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는데 설문조사 대상 교명안은 1번이 빗솔중학교, 2번이 광양서천중학교, 3번이 희양중학교 등 3개의 명칭 중 한 곳을 설문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청에 신청한 광양 서천중학교 지역의 역사성을 담고 있지 않다는 주민 여론 학교가 수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 측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봐야 될까요? 네, 광양여중 측은 1, 2차 설문조사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지만 지역사회의 충분한 소통 및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이번 3차 설문조사에서는 광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진행을 적극 홍보하고 또 응답자 구성과 반영 비율을 광양읍권 내 모든 지역 주민들까지 확대해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광양여중 측은 지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된 만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잇따른 신도심 개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여수 원도심 지역, 여수시 여서지구 문수지구인데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여수시가 여수시 여서와 문수지구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여수의 여서 문수지구, 이른바 여문지구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수시의 이번 여문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핵심 사업은 여문지구 내에 저층 아파트의 규제를 풀어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조성 40년이 지나면서 쇠퇴해가고 있는 여문지구의 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온 바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2년부터 여문지구 15개 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해 이를 토대로 행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지난 5월 말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여문지구 저층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는 의미인데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여수시의 이번 여문지구 도시계획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 해당 지역 공동주택 용지의 건축물 밀도와 높이를 완화하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문지구 16개 단지 공동주택의 건폐율을 기존의 4.7에서 33.1% 이하였던 것을 일괄 60% 이하로 조정했고 건축물의 용적률 역시 기준 용적률을 일괄 200% 이하로 조정했고 상한 용적률 역시 250%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여문지구 아파트의 경우 기존 5층 이하이거나 15층 이하이던 것을 한 개 단지를 제외하고 일괄 29층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실상 여문지구 아파트가 대부분 건축된 지 30년 이상인 현실을 감안하면 그동안 층수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재개발 사업에 길을 터준 셈입니다.
여수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교육과 의료 등 주거 환경이 안정적인 여문지구에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실제 시작된다면 도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현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미국의 미국 국무부 이제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예. 어제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와, 어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의원회관에서 또 밀린 일들 이렇게 하면서 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시자마자 현안들이 참 많아서 진짜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은데. 바쁜 게 좋은 거죠. 근데 국민들 보셨을 때 좀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정치권이 참 그런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여러 현안들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네. 먼저 주말 사이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 후폭풍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광복단체, 독립유공자 후손단체,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정부 주관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 관련 자체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또 오늘의 뉴스였고. 그렇죠. 어떤 총평 주고 싶으십니까? 왜 이렇게 좀 중간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그냥 합리적인 중간에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창가를 정부 관계자가 올리는 것도 저는 솔직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네. 물론 일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또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 것을 맞서 싸워야 되겠지만은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뉴라이트를 또 극단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광복절 자체 행사를 없앤다고 하질 않나, 또 말도 안 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 건국절 이런 논란을 일으키질 않나. 좀 평범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사람이 발탁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저로서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후손들이나 우리 정말 독립유공자분들 의견을 잘 들어야죠. 근데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잘하던 행사도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저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서 무슨 김경수 경남지사,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는 게 무슨 협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이런 이상한 사람들 임명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 사면해주는 게 무슨 협치입니까? 같이 상식적인 작업을 하면서 야당들하고 힘을 합쳐나가는 게 협치지, 무슨 이렇게 이상한 인사를 하면서 전에 경남지사 했던 사람 하나 사면해준다고 해가지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저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비중 있게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일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 정부 임명 인사 관련해서요. 네. 괜찮은 분들이 하도 자리를 고사해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긴 한데, 요것도 그런 연장선에서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정부의 색깔이 좀 확실하게 그냥 드러내는 거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은 색깔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후자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초기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와가지고 지금 정부가 생긴 지 2년이 넘어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저희랑 같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렇겠어요. 예, 대통령이 잘하면 왜 같이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들이 서로 일하고 싶어 하죠. 근데 대통령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뉴라이트적 성향을 안 보였다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많이 지원을 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럼 왜 안 하겠습니까? 자신감을 그러니까 얻었다는 결국은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는 음흠. 뭔가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상한 역사인식, 뉴라이트적 역사인식이 있다는 거를 뭐 만천하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했을 것이고, 뽑는 뭐 입장에서 저는 독립기념관장을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뽑는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뉴라이트적인 사람 좋아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입맛에 맞게끔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뽑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는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은 이게 뭐 100% 잘하는 결정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 허은하 대표께서는 어쨌든 광복절 행사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행사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행사인 것이고, 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공당의 대표로서는 가야 된다. 독립기념관장이 이상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광복절 행사에 가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참석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분리되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100% 잘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께서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행사다라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뭐 이것도 비판은 받더라도 나름대로 소신을 지킨 결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게 개혁신당의 또 색깔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다음 이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말씀 주셨는데 요거 복권 대상에 이제 8.15 광복절 대상에 포함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얘기 나눌 게 많겠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고, 먼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부딪히는 양상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너무 모르는 거죠. 정치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물밑에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가지고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는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예. 게다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게 약간 모순이기도 한 게요.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김경수 지난번에 사면할 때 본인이 나와가지고 왜 사면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잘된 사면이고 이번에 복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자기 모순이고 결국은 당대표가 돼가지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제대로 할 거면은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법안 같은 거 내야죠. 아직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런 거는 눈치 보고 계속 발 빼면서 안 하면서 뭔가 어쨌든 본인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만만한 김경수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된 이야기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왜요? 이거는 파장이 크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예. 당내 의원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3자 추천이라도 절대 특검은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아마 7, 80%일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사실은 10명만 용기를 내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한동훈 대표도 자기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당내 60, 70%, 뭐 많으면 7, 80% 의원들의 비판을 받는 게 두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지역 이슈도 있으니까 좀 넘어가 보죠. 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여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기한 연장 핵심으로 한 개정안 발의됐는데 통과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사 기간을 한 3년 정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 것 같은데, 조사 기간은 제 생각에 뭐 3년이 100% 다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져서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 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안색을 좀 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제 좀 주변 다른 내용들보다도 조사기간 연장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여야 사실상 합의로 여수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도 지금 국회 의석 상황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어쨌든 조사기간 연장 정도로 쟁점이 크지 않은 부분은 뭐 통과시킬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걸로 보여지진 않아서 이번 조사기간이 10월 정도에 끝나는데 그 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적으로라도 조사기간 연장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힘이 닿는 대로 협업을 할 생각입니다. 조사기한 연장 말고 또 좀 포함이 될 것 같은 혹은 돼야 하는 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추가로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해야 돼요? 네, 쟁점이 많아지면은 기간 내에 통과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부터 해놓고 추가적인 부분들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주간 이슈였던 것이 전남의대 신설 관련 용역 도민 공청회 연달아서 지금 개최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소식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용역사가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버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어떻게 오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사가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은 단일 의대에 뭐 단일 병원으로 할지, 단일 의대에 복수 병원으로 할지, 뭐 단일 의대에 복수 병원으로 한다 하면 하더라도 뭐 기존의 의대를 그러니까 병원을 뭐 인수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걸 왜 자기들이 합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선회하더라도 전남도에서 어느 지역의 의대를 신설하면 좋을지 의견을 달라라는 정도인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 그 정도로 의견을 발표내는 거지. 이거를 뭐 의대를 어디다 놓고 병원은 어디에 놓고 병원을 또 인수를 하면 어떻게 하고 선정 안 된 지역에는 그러면 뭐 의료 인프라 어떤 지원을 하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라고 아무도 부탁한 적도 없고 이렇게까지 하라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에 설령 주더라도요. 정부에서 그거 받아보고 알겠고 우리 마음대로 하긴 할 거다라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남도가 용역사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용역 비용만 늘리는 거고 오히려 우리 전남도 내부의 동서 갈등을 더 부추기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오버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여쭤보면 그 관계자분이 용역에 참여 안 하면 그러니까 순천대를 뭐 언급한 것이겠죠. 본인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뭐 이거는 그러면 토론회 공청회 하나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남도 입장에서는 있어 보이는 어떤 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싶긴 할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자 할 텐데 이제 문제는 처음부터 이게 어그러졌어요. 순천대학교와 순천시 시와 우리 시민단체들이 다 참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용역 보고서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용역 보고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좀 참고 자료 정도에 불과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털어보러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하고 있던 여순 사건 피해자들 그 소송 준비들을 계속 좀 하고 있고요. 예. 지난번 변호사 할 때부터 쭉 썼던 사무실을 한 10년 써왔는데, 국회의원을 이제 아니니까 국회의원 간판을 다 떼게 해서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번 기회에 사무실을 옮기자 그래서 예, 광양 중마동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 동안 또 내내 좀 짐도 정리하고 정신 없으셨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럴까요? 예. 죄송합니다. 정말, 웃어서. 정말 이런 사람을 해서 찾기도 어려울 텐데 독립기념관이 어떤 의미를 가진 기관입니까? 여기 독립에 대해서 광복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국민 일반의 시각과 어긋난 사람을 이렇게 앉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고요. 네. 지금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그렇습니다. 전 지사도 굉장히 그 노동적인 시각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정하고 싶으면 다른 일을 시키지 왜 하필 노동부 장관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란을 자초하고 문제를 만드는 인사들이 반복이 되면요. 이게 대통령 스스로에게 좋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 능력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좌하는 비서진들이 어떠한 생각과 시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권유하고 이렇게 하는지 너무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뭐 아내는 그 광복 회장께서는 인터뷰 통해 가지고 뭐 아내 뭐 밀정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하셨던데. 예, 그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대통령이 네. 어떤 인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지요. 관료들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안 듣고 오히려 막 관료들을 호통치고 이러니까 관료들이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 그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서 지금 상당한 그 국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인사도 그런 게 아닌가. 예.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알았던 사람 자기가 꽂히면 그냥 탁 임명해버리고 누가 반대하면 저것들은 원래 저런 애들이야라는 심정으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광복절 행사 뭐 불참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이런 일로 물러날 대통령이 아니에요. 계속 오히려 더 강한 결기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했습니다. 더 강화된, 더 세진 특검법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거론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사장장에 대한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한 건데요. 예. 말 그대로 더 센 특검법이 됐습니다. 이번 특검법도 특검 추천 방식에는 변함이 없어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고르도록 한 기존 것과 동일한데요. 네.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제3자 특검법도 잘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내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2번씩이나 대통령 거부권에 맞게 폐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검법은 이번에는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해서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에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것 같이 말한 점들을 이용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내놓을까요? 내놓을 거라고는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대표 후보 시절 했던 발언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이 곤란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새 특검법 발의 후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장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특검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입장 변화의 기미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2번씩이나 특검법을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특별한 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당분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면 이제 공방을 계속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 여당 내의 역관계를 보았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입장 곤란을 면하기 위해서 특검법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모른다고 해야 될지 그 관계 말씀 주셨는데 정부 여당 대통령과 이제 대표의 사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관련돼서 서로 입장이 좀 다르면서 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한동훈 대표가 펼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이제 8.15 사면 복권이 좀 우병우, 조윤선 이런 국정농단의 주범들도 다 들어있는데 네. 이분들은 거의 시비가 안 되고 지금 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만 시비가 막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있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에 반대한다 이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8.15 복권 절차는 진행 중이고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또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이렇게 막 혼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내에 있는 일정한 갈등 관계들이 계속 표출되는 면도 있고 또 한편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김경수 전 지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도 진실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예. 또 민주당 내에서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모양인 것도 같고요. 일단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서 피선거권 제한의 족쇄에서 벗어나면 어떤 형태로는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 아니겠어요? 이런 만큼 이재명 단일 체계로 나가기를 바랐던 친명계에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경쟁과 다양성을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지금 2년 반도 더 남은 대선을 지금부터 한 사람의 단일 후보 체계로 가겠다거나 또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국민의 정치의 역동성을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반응을 내놓은 게 아니고 일부 친명계 의원들의 반응이긴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결정되기도 전에 떨떠름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너무 협소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지사한테 어떤 특별한 역할을 줄 것 같지도 않잖아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좀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좀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7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김 전 지사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김 전 지사가 이제 복권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리고 또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지지를 좀 얻어가는지를 지켜볼 일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27년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준비들을 내부적으로 해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께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민주당의 어쨌든 호재다라고 판단하시네요. 좋은 일이다. 많은 인재들이 서로 부각되고 이런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거를 그렇게 좀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이슈로 좀 들어가면 포화 상태인 현재 중앙경찰학교 시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2경찰학교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0개 시군이 공모했다는 건데 과열 양상 이것은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요 입지가 있으면 어떤 득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인원 5,000명을 수용할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일단 지자체 입장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오면 지자체의 지명도가 높아질 걸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5,000명의 교육생이 지역 경제에 적잖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 교육기간이 38주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게 있게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겠고요. 그러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초지자체들이 전국에서 17개나 후보지 공모에 나섰는데 문제는 이제 전남이 10개라는 거예요. 네. 예, 전남에 전국 단위 기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회만 생기면 기초지자체들이 전국 단위 기관의 유치를 갈망하는 거 이건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전국 단위 기관의 유치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힘만으로 안 돼요. 이 전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네. 이 기초지자체가 10군데나 이렇게 과도하게 경쟁을 하면 전남도가 어느 한 곳을 지원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나서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면 예컨대 이제 경북의 경우 이번에 문경시 한 곳만 응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투구가 되겠네요.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힘을 합쳐서 유치전을 총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을 텐데 전남은 그런 게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네요. 경찰청이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나서기가 쉽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태로든 전남도가 힘을 모을 방안들을 좀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이
전라남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또 다른 시비로 이어지면 안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좀 현명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경찰청은 이제 9월 중에 부지 심사를 해서 10월 중 최종 설립 대상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전라남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민주당이 여순특위 활동 시작하면서 조사기한 연장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 발의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조사기한 연장이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다는 건데요. 법률 개정하는 건 물론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반대하면 여당이 따라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법률 개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만나는 것은 적절한 일이었다라고는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 심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해서 빨리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턱없이 부족한 조직과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극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위원회 위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 7,5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건은 703건이에요. 9.4%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나마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결정을 했던 건을 빼고 이번 여순사건위원회에 처음 신고된 건 중에서 결정된 건수의 비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게 이제 모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때문인데요. 작년에 이제 2023년도에도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인력 충원을 위해서 예산 확정을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도 좋다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기재부가 끝끝내 반대해서 예산 확충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 이제 총리 면담에서 한덕수 총리가 희생자 유족의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인력 충원 계획도 확정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좀 보도가 되던데요. 네. 적정한 인력 충원,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총리의 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닐 테니까요.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특히 국회의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런 사람들한테 쉼없이 요청하고 압박하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한 가지 짧게 한 30초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광양 오셨잖아요. 예.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예요. 지금 이제 철강이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 중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 바로 철강 산업이지요. 지금 철강은 기존에는 이제 철광석하고 석탄을 용광로에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는데 탄소 중립 시대에는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특히나 유럽 의회가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측정해서요. 최대 40%까지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법률, 이게 시뱀이라고 하는데 이 시뱀도 이미 통과시킨 상태고 그래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건 이게 단위적인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지 못하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이게 현실적인 조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이게 단지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게 포스코라고 하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네.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탄소 중립 시대 철강 산업의 지속적 발전 또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이제 그 문제를 와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론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 내 10개의 시군이 경찰청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충북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의 시설 규모로는 신임 경찰 교육기관에 맞춰서 기본 소양과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는 사실상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청이 수용 인원 연 5,000명 규모의 첨단 과학 치안 교육 인프라 조성과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후보지를 공모했는데요.
전남에선 순천시와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또 해남군, 한평군, 영광군, 창성군 등 이 10개 시군이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연구원과 함께 경찰학교 유치 TF팀을 꾸려서 경찰학교 설립 요건인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교통 요충지로서 접근성, 또 전남만의 강점을 살린 치밀한 전략을 세워 유치전을 계획인데요. 경찰청은 9월 중에 부지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이제 최종 설립 대상 지역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지금 도내 해역에선 고수원과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긴급 대응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 남해 앞바다와 등량마 일대 적조 위기연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돼 가두리 양식장 일대 피해가 우려돼 걱정입니다. 지금 평년 대비 수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소 공급기와 양식 밀도 낮추기, 또 사료 공급량 조절을 지도하고요. 피해 복구를 위해 양식 수산물 재보험도 지금 가입을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여수 해계의 경우 고수원으로 조피, 볼락 등 해상 어류 662만 마리가 대량 폐사해서 117어가에 122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죠. 도에서는 이미 고수원 적조 특보 발령으로 종합 상시를 운영하면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산소 발생기와 수차 등 7종에 16,467대와 또 액화산소 4만 톤, 면역 증강제 168만 톤, 적극 방제를 위한 황토 6만 톤까지 확보해둬서 긴급 대응에 지금 바빠졌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여순 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 그리고 빈틈없는 위령 사업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올 10월 만료될 조사 기한의 연장 등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를 했죠. 전남도도 여기에 맞춰서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당면 과제로 보고 국회와 정부 측에 특별법 개정 건의를 줄곧 건의를 해온 상태였습니다. 또 여순 사건의 희생자 영령들을 추모하고 화합한 제76조기 합동추념식을 10월 19일 보성석 학교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첫 여수 순천 11구 평화문학상 공모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 9월 공모작 심사 이후 합동추념식 때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 차원에서 신속한 희생자 결정을 위해 올해 연누계 5천 건의 사실조사 목표 달성에 신경을 써서 올바른 여순 사건의 전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화 사업도 지금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세라믹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라믹은 1,095조 원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해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항공우주, 첨단 바이오, 또 로봇까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선도한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죠. 도는 전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를 반영해 세라믹 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육성 전략을 위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전남의 미래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후방 소재 산업으로 집중 육성이 됩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고요. 세라믹 산업이 전남의 특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 건의와 함께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묘도의 민자 1조 4천억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다음 달에 첫 삽을 뜨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목적 법인과 채권단과 협상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던 금리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협상 타결로 착공에도 속도가 붙게 됐는데요. 9월 10일께 첫 삽을 뜹니다. 이 사업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여수시 묘도 일원 27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조 4천억을 투자해서 LNG 저장 탱크와 또
전용 항만, 수송 배관들을 구축하고요. 이후 20년간 광양 많고 산단에 LNG를 연 300만 톤씩 공급하는 대규모 순수 민간 투자 프로젝트죠. 이제 터미널이 운영되는 20년간 지방세와 인건비 또 유지 관리비까지 지역에 재투자되는 직접 비용만도 한 연평균 242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1조 규모의 국제 LNG 거래소를 유치하고요. 또 글로벌 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서 국내 최대 청정 에너지 수출 기지로 적극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남도가 육지보다 비싼 택배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 배송비 지원에 전년보다 2배 많은 28억을 투입하네요. 예, 그렇죠. 그동안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선 연중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도 추가 투입해서 2배 예산으로 1인당 최대 40만 원의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또 성인에게만 전화하던 연령 제한을 폐지해서 섬에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요. 추가 배송비 일부만 지원하던 것을 추가 부담한 금액까지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추가 택배비 지원은 섬 주민이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하고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직접 지원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온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특별관리에 바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최대 고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9월까지 도내 68개소의 의료기관들과 협력해서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28개 재난의료팀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의 안전인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종사한 4,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에 집중하게 됩니다. 도내 경로당도 지난해 대비 6만 원 인상된 월 17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운영 시간도 3시간 연장 운영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특히 공익활동형 등 시대 중심의 일자리 사업은 13일까지 사업 중지와 함께 장애인 시설 134개소는 최대 월 30만 원까지 냉방비를 지원해 생활에 불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실직이나 폐업, 이 중질병으로 어려운 위기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금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계층 돕기에도 적극 지금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